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인코텀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강의에서는 인코텀즈 규칙들 중에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가 있었다. 그러면서 C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EXW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 DD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다. DD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세금까지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 관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입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관세 외에 기타 세금, 뭐 공과금 이런 게 있으면 싹 다 매도인이 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코텀즈 이제 규칙에서는 수출국의 수출 통과는 수출자, 매도인이, 수입국의 수입 통과는 수입자,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EXW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매수인이 하고 DDP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이제 매도인이 한다. 요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이해를 잘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잘 해보시고 텍스트 읽어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인코텀즈는 분명히 100%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첫 번째는 FAS입니다. 자, F로 시작하는 애들은 앞에가 전부 프리라고 했어요. 자유.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나요? 자, 프리인데 누가 프리냐? 매도인이 프리예요. FAS 같은 경우에는요, alongside ship이라고 해서 선측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도인이 배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보시면 지금 배에 탈 수 있도록 그 옆에 물건이 놓여져 있죠. 근데 우리 F로 시작하는 애들과 E로 시작하는 애는 EXW와 F로 시작하는 애들은 국제 배송비가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운송 계약을 매수인이 체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림에서 배는 B라고 적혀 있어요. 바이어인 매수인이 지정한 배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매수인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배가 어디에 가서 그 접안할 거니까, 붙을 거니까, 너네 나라 육지에 붙을 거니까 그 배 옆에다 놔줘라고 적절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배에다가 이제 물건이 실릴지 모르니까 갖다 놓고 싶어도 선측에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인에게는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서 요즘에 배가 엄청 커요. 컨테이너선 하나에 막 컨테이너가 몇 개나 실릴 것 같으세요? 10,000개, 뭐 12,000개, 15,000개 막 이렇게 실린단 말이에요. 우리 길가에 다니는 그 컨테이너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부두에 따라서는 배가 너무 크니까 바로 그 육지까지 와서 딱 붙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밑에 수심도 엄청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는 저 멀리 바다에 떠 있고 다른 조그마한 배로 컨테이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배에서 배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측인도 어떻게 할 거냐? 꼭 선측이 육지만 말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바다 위가 선측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화물보다는 이제 벌크 카고인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된다. 또 벌크 카고 하면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 아, 과부족 용인 조건, 뭐 이런 것들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B를 볼게요. FO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많이 친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많은 이름은. 그리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수출자가 프리, 매도인이 프리를 외치죠. 어떻게 됐을 때? 물건이 온보드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그 배 위에 물건이 실려 있고 배는 바이어, 매수인이 지정한 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FAS처럼 사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네 나라 어느 항구에 가서 접안을 할 거야 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FO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배 위에 실렸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FOB에 보시면 우리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의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가 된다면 FOB보다 뭐가 사용이 돼야 된다? FCA가 사용되어야 한다. 물건을 운송인에게 먼저 넘겨요. 그 운송인은 누구예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에요. 그러면 그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 위험과 비용을 이전시키는 게 당연히 더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 타고 가니까 이건 무조건 FOB 해야 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우리 이제 생각을 미리 깨워 놓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펴봐 주시고 이 내용이 우리 문제의 어떤 보기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B는 우리가 본선 인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본선 인도. 아까 FAS 같은 경우에는 선측 인도였는데요. 본선 인도. FAS는 선측 인도. 이렇게 한글이 자꾸 틀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CFR 보시면 CFR 운임 포함 인도예요. 운송비 지급 인도라고 했거든요. CPT는. 네, CFR은 운임 포함 인도예요. 보시면 CFR이 코스트 물건 가격에다가 그리고 프레이 해상 운임까지 지불을 해주는 거다. CFR 뒤에 인천 포트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나라 인천 포트에 수입이 되는 거구나. 매도인이 인천항까지 물건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자가 수출하면서 CFR 인천 포트라고 쓸 수는 없겠죠.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FR 뒤에 적히는 지점은 목적항, 수입국이다 라고 하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고, 우리 C로 시작하는 애들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수출자, 매도인이 위험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비용은 수입국까지 내준다. 그래서 우리 CPT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언제 먼저 이전이 됐냐면 매도인이 자기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위험이 먼저 넘어갔어요. 근데 CFR 같은 경우에는 언제 넘어가냐면 물건이 본선에 적재되는, 온보드 되는 순간에 위험이 넘어가요. 그래서 CPT하고 CFR은 약간의 위험 분기점의 차이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여기가 수출국이에요. 수출국의 회사예요. 수출국이고 수출국에서 이제 셀러가 자기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게 이제 CPT였어요. 이 지점에 위험이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CFR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이 아니라 배에 물건이 실린 요 지점부터 위험이 넘어간다. 비용은 여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은 싹 다 내줘요. 수출자, 매도인이. 근데 이제 CPT를 쓰느냐 CFR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만큼 위험 부담 구간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CFR, CIF와 CPT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CPT와 똑같고요. 수출 통관, 수출자, 매도인이, 수입 통관, 수입자, 매수인이 하고 위험 먼저 넘기고 그리고 비용은 수입국까지 지불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험을 추가한 게 CIF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는 당연히 수입국의 어떠한 지점이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CIP에서는 보험을 아주 넓은 수준, ICCA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CIF 같은 경우에는 ICC가 아니라 가장 좁은 범위, ICC 수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B로 한다거나 A로 한다거나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서 바뀐 내용이 예전에는
CIP든 CIF든 ICC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10에서부터는 CIP는 A 수준으로, CIF는 C 수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통 뭐 CIP 하면 항공 운송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항공기로 물건 운송하다가 사고 나면 거의 전멸이죠. 그러니까 어울 리스크 가장 폭넓게 하도록 하고 있고, 해상 운송에서 데미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 찢김, 포장 찢김 아니면 젖음 이런 일부의 손해, 분손이 많다 보니까 C 수준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그대로 아마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같습니다. 69페이지에 운송 및 보험 B 부분에 보시면 누구랑 보험 계약해라,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 최소 110% 이상, 그리고 보험 서류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매수인이 추가 보험 요구하면 매도인 추가 보험 들어줘라, 단지 누구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걸 요청한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래서 CIF도 이제 CIP처럼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된다. 다만 보험의 부보 범위가 다르다. 자, CIF 물건의 위험은 수출국 배에 실린 시점에 먼저 던져 놓습니다. 매수인에게. 다만 여기 도착할 때까지, 수입국 도착할 때까지의 돈은 매도인이 내준다. 여기에 더불어서 물건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데미지가 발생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매수인을 위해서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서 보험 증권을 틱 던져주는 거예요. 너 뭔 일 있으면 이거 들고 가서 보험사에 가가지고 보험금 받아먹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IF 보시면 되겠고요. 해상운송은 이렇게 끝났어요. 해상운송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앞에 부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우리 뒤에 규칙들 4가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규칙 이해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70페이지에 보시면 인도와 위험 이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 인도되는 순간에 위험이 이전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각각의 규칙을 따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하나로 모아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인에게는 물품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물품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네, 물품을 인수해야 되고 자기가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겠죠. 이런 협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FOB 같은 경우다. 그럼 매도인에게 알려줘야겠죠.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할 수 있게, 매도인이 물품을 온보드 시킬 수 있게끔 배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착하고 배 이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도 바로 협조 의무의 하나가 되겠다. 자, 71페이지 운송보험계약 의무라던가 이제 수출입 통관 의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좀 복습하실 때 보면 되겠고요. 수출입 통관 의무 중에 원칙에 보시면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및 제3국 통과 매수인 되어 있어요. 제3국 통과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요. 그럼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 거의 들렸다 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제3국에서 어떠한 이제 절차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상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역시나 무역거래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죠. 양 당사자가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게 EXW DDP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게 비용 분담이에요. 그래서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는 비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연습을 하실 때 이제 EXW, 예를 들어서 칠판에 쓰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게 CIF니까, 자, CIF는 CFR에다가 보험, 인슈어런스만 추가가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CFR은 또 뭔가요? FOB에다가 국제 운송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럼 이 FOB는 뭔가요? 이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EXW에다가 수출국, 국내 운송이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따지면 CIF는 EXW 더하기 수출국 국내 운송,
그리고 국제운송 더하기 보험 이렇게 뜯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례로 해서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좀 이제 최대한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많이 묶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59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차이점을 볼게요. 그래서 1번이 FCA 규칙에서 운송 서류의 본선적재 표기 가능. 이거 FCA 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CIF와 CIP에서 보험 부보 수준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예전 인코텀즈 2010 같은 경우에는 국제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제3자 다른 운송인에게 맡기겠지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인코텀즈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인코텀즈 2020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운송계약 의무자 자신도 운송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DPU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코텀즈 예전 2010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DAT라고 해서 터미널까지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DPU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 해서 매도인의 임무는 DAP가 가장 작고 여기에 양하해줘야 되니까 DPU. 그리고 DDP는 수입 통관하고 세금 공과금까지 다 내줘야 되니까 DDP가 최대 임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 인코텀즈 2010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비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게 지금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 비용 부분은 알아두시면 지금 수업 목적상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고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송 우리가 그 인코텀즈 A1부터 A10, B1부터 B10에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했죠. 거기에 보시면 운송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운송 이유와 관련된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완 우리 그 물류의 보완이 굉장히 9.11 테러 이후에 강조가 되어 왔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운송 의무에 보완 요건을 준수하세요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도 내세요 라고 이렇게 비용 부분에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차 상품 거래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꼭 우리 어느 육지에 있을 때만 거래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달이라는 표현을 우리 인코텀즈에서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4페이지고요. 출제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여기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방식의 거래가 진행될 경우 인코텀즈 2020 규정에 따른 수출 가격 산정으로 올바른 것은 자 품목은 미니 핸디 팬이래요. 손선풍기 같은 거겠죠. 마진을 포함한 제품 원가 미화로 3.5달러래요. 그리고 매도인 공장에서부터 선적 시점까지의 한 개당 운송료는 통관 비용이랑 다 포함해서 0.2불. 자, 일단은 물품 가격 미화 3.5예요. 이거는 이제 EXW 가격이에요. 3.5불. 이게 다 미화입니다. 3.5불이고요. 이제 이건 배를 타고 가나 봐요. 그래서 FOB, 배 타고 가려면 이 3.5불에다가 뭘 더해야 되겠어요? 매도인 공장에서부터 배 타러 가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 그 나라에서 수출 통관하는데 돈 든다면 그거까지. 그게 0.2불이래요. 그러면 FOB 가격은 요 3.5에다가 0.2를 더한 게 되겠죠. 0.2를 더한 게 될 것이고 C에 나와 있는 게 매도인 공장으로부터 선적시까지 한 개당 운송료 했고 D,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한 개당 해상운임. 해상운임. 운송. 국제운송 해주는 거래요. CFR. 얘는 그러면 물품 가격에 FOB죠. FOB 가격에 국제운송비 얼마로 돼 있나요? 0.5를 더한 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험이 여기에 들어가면 CIF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서 해야겠네요. 이건 3.7이고 얘는 3.7에다가 0.5 더하면
4.2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CIF는 요 4.2에다가 보험료인 0.2를 더한 4.3이 될 것이고요. 자, 도착항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한 개당 내륙 운송료. 도착지. 자, 도착항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 수입국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입국 항구에서부터 내륙 운송비, 딜리버리 해주는 조건인가 봐요. 그게 1불이래요. 1불. 그래서 이거는 뭐 DAP일지 DPU일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DAP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로드와 관련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DA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험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의 어떤 보험 의무가 있는 거는 CIP, CIF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DAP는 요 CFR 가격에다가 내륙 운송비인 1.0달러를 더한 4.2 더하기 1.0 하면 5.2달러가 돼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놓고 응용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4번과 같은 유형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3번이나 4번과 같은 유형도. 그래서 각 규칙별로 특징을 한번 계속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설명하는 그런 복습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인코텀즈 2020 규칙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A, B, C가 되는데 D하고 E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CIF 매도인은 보험을 드는데 어느 수준이었나요? 매도인은 ICC C 수준이었어요. CIP는 항공기로 가니까 사고 나면 완전 끝장이다 라고 해서 ICC A를 권고를 했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생각을 하셔야겠죠. 배 타고 가는 건 C 수준이다 라고. 바다가 C인가요? 보험도 C네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DAP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 수입 관세를 부담. 아니죠. 이거는 DDP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텀즈 두 번의 시간으로 좀 나눠서, 앞선 강의가 좀 많이 길어져서 제가 한번 끊어서 이렇게 강의를 나눠 놨는데요. 중요한 만큼 시간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꼼꼼하게 이해를 꼭 하시고 직접 설명을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복습을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